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지금 사회 현실이 세계사에서 위치가 어디에 있고, 또 지금 한국 국민이 이런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현대사의 진행은 세계사의 부분으로서 전체 흐름과 똑같이 해가 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자적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연합국의 승리로 해방된 신흥 독립국으로서 후발 산업 국가를 목표로 국민들이 열심히 싸워온 그런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된 모든 신흥 독립국의 동일한 역사 진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로 돌아보면은 일본이 연합국에 패망함으로써 한국이 조약에 일본으로 합병된 일본 영토로서 미국에 점령당했습니다. 그 후 미국 명문대학을 나온 이승만의 노력과 맨파워로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건국된 국가가 신탁 통치라든가 일본에 의존되지 않고 독립되었습니다. 우리가 독립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데, 독립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개체가 없으면 독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국이 된 이후에 한국이 독립되었다 하는 게 논리적인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이후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해방이 된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됐다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논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한국은 1945년 이후 해방되고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국절 논쟁도 이런 논리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945년 일본이 패망하여 연합국이 우리를 점령했고 3년간의 군정을 통해서 이승만의 외교 독립투쟁의 결실과 그리고 이승만의 명문대학과 미국에서의 활동에 의한 맨파워로서 1945년 8월 15일 신흥 독립국으로서는 빠른 시기에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건국으로서 독립된 국가가 성립되고, 그 성립을 유엔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해방이 된 겁니다. 만약에 독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의 신탁 통치를 받아라 한다면은 그거는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유엔 총회에서 당신의 독립을 우리가 지켜주고 국제적으로 공인하겠다 함으로써 비로소 독립과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논리에 맞는 거예요. 이런 건국과 독립은 연합국들이 자국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의해서 자신들의 연합국의 나라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이 있었던 독립운동가를 점령국의 정치 지도자로 하여 건국과 독립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런 연합국의 정책에 따라 북한에서는 소련의 꼭두각시인 김일성이 행정수반이 되었고, 한국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활동했던 이승만이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물론 외국의 신흥 독립국도 거의 비슷한 그런 행정수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심의 국가 운영은 경제적 빈곤과 연합국의 풍부한 원조 그리고 행정에 대한 무경험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정치는 독선과 독재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경제적 빈곤과 부정부패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경과 기대가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동안 신흥독립국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치로서 연합국이 그 신흥독립국에게 교육체제를 많이 정비를 시켰는데 그러므로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므로 학생들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국가의 부정부패 그리고 독재와 독선, 국민들의 가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며 독립운동가들에게 저항하였습니다. 이 결과 독립운동가 중심의 신흥독립국의 정부는 무너지고 학생들이 주장한 과도민주체제가 들어섰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여기서 민주체제를 과도민주체제라 칭하는 것은 민주체제를 지향하고 출발했으나 그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과도민주체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도민주체제에서 국민들은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 요구를 일시적으로는 수용해 줄 수 있지만은 경제적인 기반이나 여러가지 정치적 경험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어떤 리더십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지나친 요구와 경제적 기반의 취약으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직된 군대들이 이런 무질서를 참지 못하고 새나라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대전 후 연합국에 의해 독립된 신흥 독립국들은 12여 년 후인 1960년대에 들어서 학생 시위의 민주화와 군부 쿠데타가 유행하는 혼란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학생 시위와 민주화 그리고 군부 쿠데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런 정치 과정이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버마, 필리핀 등등 아시아 국가까지 들여닥쳤습니다. 한국도 예외 없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960년 학생 시위와 군부 쿠데타가 신흥 독립국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한국도 이런 신흥 국가와 똑같이 분기점에서 혼란이 시작되었지만은 그 해결책은 달랐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가 한국과 실패한 신흥 국가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독재 정치와 부정부패가 고착화된 신흥 독립국가는 북한처럼 독재 정치가 지속되거나 부정부패로서 국민들은 피폐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유형은 학생 시위가 활발하게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었지만은 부족이나 지역 감정의 분열이 심화되어서 국가 내에서 지역 간
부족 간의 내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즉 민주화를 통해서 지역 분화가 심해지고 부족 간에 혹은 종족 간의 그 내란 상태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군인들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쿠데타를 진행시킨 나라는 군부가 독재를 하면서 부정부패에 빠지거나 장기 집권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부 내의 파벌로 쿠데타가 연속되어 권력 변동과 권력 투쟁이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고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흥공업 국가는 연합국이 만든 행정 수반이 독재와 부정부패 이것을 성공시켜서 체제를 완전히 틀어잡은 국가는 아직도 독재와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에 저항한 국가는 그 학생 시위로서 민주화를 요구함으로써 내부적인 평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지역 간, 부족 간 혹은 종족 간의 내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국가 무정부 상태를 보다 못한 군부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에서는 군부들이 독재와 부정부패로 장기 집권을 하거나 군부 내부의 계파 싸움으로 끊임없는 쿠데타와 권력 변동 그리고 권력 투쟁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학생 시위로 인한 민주화의 요구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한국도 군인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걸출한 리더십을 가진 박정희가 가난은 우리 세대에서 끝난다는 슬로건을 내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고, 정치적 상징으로서 금명과 금소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성공의 뒷면에는 한국에도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대중이 신흥공업국가의 실패에서 드러나는 지역 기반을 통한 민족 분열을 꾀하면서 정치적 도전을 투쟁적으로 벌인 시기도 있었고, 12.6 박정희 시해 이후 신군부와 구군부 그리고 그 혼란 시기에 김대중이 지역 정치를 통한 분열 시도 혹은 권력 투쟁에 나섬으로써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신흥국가에서 나타나는 내란과 소요가 연속될 수 있는 혼란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전두환이 행동하는 실천력, 이 사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무지몽매하게 행동으로 보이는 실천력을 내보이면서 이 국민을 강제시키고 분열과 혼란을 정리시키면서 솔선수범한 단임제, 나는 정치 보복도 기꺼이 받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거쳐달라 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실천해 내므로써 국민들은 정치 권력에 대한 신임으로 신뢰로 안정을 되찾고, 그러므로서 사회 혼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이에 따라 여와 야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자리잡게 되었고, 국가는 부족함이 좀 있었지만은 법치와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국가적 안정이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와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한국도 현대사에 있어서 성취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도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응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처럼 일제식민지 시대의 독립운동이나 미군정 시기의 건국과정이나 혹은 국가 유화기로서 혼란했던 이승만 시기 그리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제도적인 성공 등 모든 현대사의 성취는 자유우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도기적으로 집권을 했던 좌파들의 집권은 정말 과도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쉽게 말하면 맨날 우리가 하는 농담으로 맨날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혹 이런 사람도 한번 해봐라 하는 정도의 칩으로 생각하지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모멘텀을 만들었다든가 성과를 보였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산 좌파들은 이제는 그 짧은 시기에 과도기적인 집권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한 이카르텔을 만들면서 범죄화하였고 또 당파의 고상한 용어로 변절된 진영 논리를 앞세우면서 진지론을 중심으로 역사 전쟁과 이념 투쟁을 벌이면서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한국 사회를 집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와 희망을 지금 마음껏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한 위기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자유우파는 몇 년에 걸친 과도기적인 좌파 집권을 완전히 청산시키고 새로운 국가 목표 또는 역사적 과제를 설정하고 나라를 다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시기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산 좌파들은 과도기적으로 경험했던 권력의 달콤함을 위해서 그들이 이익 집단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진영 논리와 그 진지론을 앞세워 권력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공산 좌파들의 권력 투쟁에 대하여 그동안 자유우파는 배고픔에서 벗어난 오만과 자만으로 그들을 용인하며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태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국가 과제를 발굴하여서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지금 공산 좌파들의 주도권 다툼에 대해서 태만하고 용인하는 이런 것은 실패한 신흥 독립국에서 나타난 국민 분열 혹은 지역 분열 그리고 이념 분열을 통한 내란을 시도하는 공산좌파의 준동으로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절대 이제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물러섰다가는 한국은 실패한 신흥공업 국가처럼
권력 투쟁과 쿠데타의 연속, 그리고 지역 간의 내란으로 나라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경고를 합니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이런 쿠데타의 연속과 지역 분쟁을 통한 내란의 위기가 많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짧은 역사에서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자유우파들이 잘 진압하면서 이런 혼돈과 혼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유우파가 주도적으로 내란과 분열을 제압하고 그 혼란과 혼돈의 위기를 극복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 자유우파들이 단합을 해서 국가 선도를 스스로 짊어지고 국민 통합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화해 줘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을 하지 못해 아주 늦은 나이에 그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자식이 없고 가족의 구성이 일반 국민들하고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으로 보이니까 일반인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부싸움이라든가 이런 온갖 문제,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이 친구는 공처가야 하는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와 리더십을 훼손시키고 국가를 혼란시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좌파들의 공식화되어 있는 권력투쟁의 한 전략 전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는 이런 가짜 뉴스와 선전 이런 데 속지 말고 그거는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같이 친구들하고 집에 갈 때 나는 오늘 집에 가면 죽었다 이러면 니는 평생 공처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농담을 하는 것처럼 윤석열도 부부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국정에 무슨 이유가 됩니까? 이제껏 있어 왔던 김정숙의 타지마할 대통령 전속기를 타고 관광도 다녀와도 입을 다물고 있던 공산 좌파들이 영부인의 자살의 날, 자살 방지의 날에 서울에 자살 명소로 유명한 마포대교에 가서 둘러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더 국민들을 잘 다스리겠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로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 큰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국정하고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직장 다니는 남편의 그 등산회에도 따라갈 수 있고 등산회에 가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그게 왜 회사 업무에 관여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 내가 회사에 이사회 마누라로 가가지고 야유회에 가가지고 어느 과장 마누라 보고 노래를 불렀다, 혹은 어느 과장 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을 했다면 그게 국정 논란입니까? 국정농단입니까? 어느 용인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움직이면은 국정 참여냐, 뭐 당신을 그런 일을 하라고 어느 국민이 시켰느냐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리 자유우파가 단합돼 가지고
지금 그 공산좌파의 준동에 자기 이익이 좀 생길 건가 하면서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이, 그리고 기회주의자 주호영이, 그리고 이준석 등의 내부 밀정들이 이런 시기마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런 밀정에 흔들리지 말고 자유우파는 단합하고 통합된 모습으로 열렬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응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지독하고 잔인한 공산좌파에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끝으로 지금 한국의 지금 사회적인 현실은 세계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 평가를 해보면은 신흥 독립국가로서 이룬 현대사의 성취가 굉장히 위대하며 인류의 모범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대사의 성취를 바탕으로 한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로서 자리를 잡고 세계화, 선진화, 그리고 자유통일을 성취하여서 세계사의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전환기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이 통합하여서 이런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는 내부의 통합을 위해서 역사전쟁, 이념투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합니다. 민족 분열, 지역 분열을 노리는 공산좌파가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국민들이 자유우파가 진실된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대사를 진보주의 입장에서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나가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